안녕하세요. 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의료관계법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먼저 벌칙 총론으로 벌칙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의료법이랑 의료기사법, 벌칙 각 강론으로 여러분들께 의료법, 의료기사법, 벌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벌칙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자, 우리 벌칙이 사실 의료법규나 우리 이제 의료기사법에서 별로 이렇게 장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벌칙 조문 안에는 의료법이랑 의료기사법의 키워드가 아주 향연을 아주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벌칙에 정리해 놨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지켜야 하는 것들 아니면 꼭 이제 준수해야 하는 것들이 벌칙에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이런 벌칙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규범의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벌칙 조문이 중요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벌칙 먼저 의료법이랑 의료기사법 공부할 때 벌칙을 먼저 다루는 것이 조금 더 공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문제를 만들기가 참 쉽고 좋아요.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이 벌칙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참 좋아서 어쨌든 우리 벌칙에 대한 내용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총칙이라는 거, 우리 의료법에는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맨 앞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벌칙과 총칙, 특히 벌칙을 먼저 공부하는 게 우리 시험이나 국가고시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벌칙이 뭘까요? 벌칙. 자, KW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의료법이랑 의료기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다.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요. 또 벌금 규정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먼저 보면 우리 의료법 8조 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뭐 의료인이 됐을 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때 뭐라 얘기한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게 이제 말 장난인데,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 집행 받아야 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료기사법 5조 결격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면허 안 줄 거야,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고가 뭘까요? 형이 뭘까요? 그러면 금고 이상 형은 뭘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자, 벌을 주는 거예요. 왜 벌을 줄까요?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제 통제, 범죄에 대한 통제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벌을 줍니다.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해요. 이 형벌은 범죄자에게 사회적인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이 형벌을 받게 되면 보통 전과자가 됩니다. 뭐 사면받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박탈하느냐, 이 형벌이 그 범죄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것을 박탈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박탈하면 생명형, 자유를 박탈하면 자유형, 돈, 재산을 박탈하면 재산, 명예를 박탈하면 자격 같은 겁니다. 그럼 명예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자, 금고라고 하면 금고는 자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과실범이나 비파렴치성 범죄자를 형무소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 가두는 것, 금고. 자, 돈을 어디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것도 금고라고 하죠.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가두는 거, 금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의 종류와 부분을 다시 보면, 자, 우리 형법 제41조, 형법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서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박탈한다, 자유를 박탈한다, 재산을 박탈한다, 명예를 박탈한다로 나누어서,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렇게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의 선고로, 그러니까 이 형이 범죄자한테 가해졌을 때 어떤 것들을 상실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다라고 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이걸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형의 종류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하면 자, 금고에서 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그러니까 세아형,
징역, 금고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사형, 징역, 금고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중요한 거, 아니면 더나 확인해야 할 거, 명예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예형은 자격 정지, 자격 취소예요. 자, 우리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는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 이때 요렇게 정리합니다. 명예형은 다른 형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금고 이상의 형,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결격 사유에서 언급되고 있었죠. 자, 앞에 그 복잡한 문장 다시 풀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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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 관련 법령, 그다음에 우리 법 조문에 명시된 법의 위반으로 어떤 것을 선고받을까요? 금고 이상의 형, 사형, 징역, 금고를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요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같은 거예요. 자, 밑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다? 의료인, 의료기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칙 총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개념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법 8조의 결격 사유하고요. 의료기사법 5조의 결격 사유, 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녹색으로 표시한 거 요거 중요합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이나 우리 법 조문에 명시된 법 위반 이렇게 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범죄, 예를 들면 뭐 민사 사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행유예. 이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요 내용에서 조금 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유예는 잠깐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이 사형, 징역, 금고를 집행하는 것을 잠깐 미룬다, 봐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되기도 해요. 어쨌든,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면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벌금도 대표적인 벌칙인데요.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라고 해도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형이 종료되었다. 뭐 3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 갔다가 형 종료돼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거 볼 때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을 받았다. 형이 종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벌칙은 맞지만 결격 사유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총론 그렇게 또 정리 하나 더 합니다. 자, 참고로 결격 사유랑 관련된 법령들 있었죠. 앞쪽에 뭐 의료 관련 법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법이나 관련 뭐 의료 법령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 이런 법령들을 어기면 그렇게 좀 처벌받을 수가 있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는데 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료법에서 말하는 벌칙의 종류, 우리 앞으로 강론, 자, 의료법 벌칙, 의료기사법 벌칙 강론 다룰 때 어차피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10년에 1억,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3년에 3천만 원, 2년에 2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10년짜리입니다, 5년짜리입니다, 3년짜리입니다, 2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강의는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벌금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숫자 안 겹치니까 500만 원이다 하면 벌금이고요. 자, 과태료도 나옵니다. 과태료. 자, 과태료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하짜리가 있는데요. 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내용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복잡하고 위에 있는 징역까지 받는 벌칙에 비해서 조금 이제 소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기억하고 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량을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거만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도 국가고시에서 좀 충분히 득점하는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요 별표 3개 있죠. 요거는 자, 의료법 12조가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난동 부리거나 뭐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나 환자를 폭행하거나 뭐 이랬을 때
벌칙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난동이나 폭행을 벌였다라고 하면 5년에 5천만 원, 5년짜리예요. 그런데 이때 폭행의 결과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우리 상해라고 하고요. 많이 다치면 중상해라고 해요. 그리고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죽을 수도 있죠. 사망이라고 해요. 자, 이 의료법 12조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해, 중상해, 사망에 대해 이렇게 추가로 좀 특이한 숫자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 이 내용은 스토리 암기법으로 따로 나중에 상치리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상치리 이야기. 17살짜리 상치리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요. 일단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그리고 500만 원, 또 과태료 이렇게 의료법 벌칙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총론 시간에는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의료기사법 벌칙의 종류. 의료기사법은 징역 나오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요거 하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리고 벌금만 나오는 거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료기사법은 벌칙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벌금하고 과태료도 우리 나중에 확인 따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내용 많은 것 같아 이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키워드로 또 외우기 쉽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때 우리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간단하죠? 자, 강론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의료법 강론 먼저 진행할 겁니다. 이때 총칙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각 조문들 분석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스토리 암기법이라는 거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뭐 상치리 이야기, 삼진사, 살인사건 뭐 이런 스토리 암기법이 있는데 이때 정리 따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벌칙과 관련돼서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나 조금 변형한 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는 걸로 벌칙 그렇게 강론 정리할 겁니다. 의료기사법도 마찬가지로 암기법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리고 문제 좀 풀어보면 자, 벌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진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벌칙 보고요. 그 다음에 총칙 볼 거고요. 자, 총칙은 물론 의료법에만 있지만 어쨌든 총칙 맨 앞에 내용, 정리된 내용 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 법조문 내용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으로 다시 벌칙 볼 겁니다. 정말 수많은 키워드들의 향연에 요점 정리에 중요한 개념들이 벌칙에 있기 때문에 앞뒤에서 벌칙을 확인하고 중간 내용으로 우리 공부하면 의료법, 의료기사법 내용 많아 보이지만 충분히 다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총론 공부했으니까 우리 강론으로 가서 각각 법률, 법규들, 그리고 법조문들, 총칙 이런 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벌칙으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관계법규 해설 강의에서 벌칙 총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론 가면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자, 의료관계법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